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냅니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도 모자라서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겁니다.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입니다.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입니다.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이면서 협박 경제학, 호통 경제학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먼저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합니다.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서 자산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입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단문 메시지로서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입니다.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벨트에 고가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 명은 다주택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융과 실물을 잇는 중심축입니다. 여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융불안과 실물 경기 위치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시장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한간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5천을 넘어섰는데 주가지수가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부동산 쪽으로 쏠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집을 급히 팔게 협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 잡는 일은 남양주 계곡정비라든지 코스피 5천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오만한 얘기고 집 한 채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죠. 계곡정비가 본인이 한 겁니까?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전 조공한 남양주 시장이 해놓은 것을 본인이 치적으로 가로챘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협박성, 장난성 그걸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5천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데다가 AI 반도체 특수가 생기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가 많이 오르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코스피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지금 국민 중에 주식해서 돈 벌었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식 부양 계속 해야 되니까 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식이 폭락할 것 같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니까 집 팔아서 주식해라. 정말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부동산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일부 집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양도세 올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라는 이 3종 세트 때문에 시중의 거래가 완전히 막히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가지자라는 의식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지방은 지금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완전히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를 또 올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것 역시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일부러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집 가진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집 사겠다는 사람은 전부 투기자 취급합니다. 집 가진 사람은 범죄자고 집 사겠다는 사람을 투기자로 모는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집값이 정상화되겠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각 멈추고 정말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는 더 심각합니다. 공급과 수요, 정책 신뢰 등이 얽힌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이고 대통령도 그 한계를 인정한 만큼 더욱 진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게 정책 운영을 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그제 개인 SNS만 4개의 글을 게시하며 즉흥적이고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로 언론을 타박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를 따라하는 것이 분명한 그 행위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한다기보다 그저 짜증 같아 보였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과 다르게 오히려 조급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해내면 될 일입니다. 언론의 도움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29차례의 조치를 했지만 안정화는커녕 결국 실패해 정권까지 빼앗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2차례 부동산 조치는 오히려 전월세 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에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견제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실패를 막으려는 민주적 기능입니다. 대통령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는 독재일 겁니다. 사실 지금의 언론 환경과 국회 상황은 그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는 기존 언론과 미디어를 거의 다 해체하고 국회는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입법 속도 때문에 성과를 못 내겠다. 공개적으로 국회 탓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정책의 난이도가 아니라 국정 태도로 보입니다. 준비와 설명으로 신뢰를 쌓기보다 자신감을 과장하고 비판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정부 정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통령이 코스피 5천보다 부동산 문제에 진짜로 자신 있다면 말을 줄이고 결과로 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데 알약 좀 어떻게 그만두시게 정말 좀 이러다가 정말 망조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비난할 때도 정도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 당이 언제 부동산 투기를 옹호를 했으며 언제 종북몰이를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들 또는 종북 성향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종북몰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라고 하면 정책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